안녕하세요. 인비드 비전의 백주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화소, 픽셀이라고 하고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처한 데이터의 획렬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화소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소를 접근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입맛대로 뭔가를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라이브러리를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그리고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화소를 접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소 접근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또 영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소를 많이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화소를 접근할 때 이제 칼라 영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겠죠. 어딘가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픈CV 기준으로는 블루, 그린, 레드 요 순서대로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접근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비트맵을 좀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드리겠네요. 네. 보면은 지금 영상을 칠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거는 변경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좀 변경을 해보면, 어, 색상에서 제가 여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5, 그리고 65, 좀 다르게 보기 위해서 65, 66, 67로 색상을 하나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요 밑에 쪽에 색을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다 지운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렇게 색을 다 지워주고, 이 정도 지금 크기 좀 더 이건 줄여볼까요? 15 곱하기 20으로 좀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둔 색상으로 제가 밑에 줄을 쭉 칠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면, 지금 보시면 영상이 좀 너무 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좀 작게 하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냥 줄이겠습니다. 3 곱하기 3으로 바꾸고, 아까 다음에 색상을 65, 66, 67 확인하고, 맨 밑에 줄이랑 그 다음에 맨 윗줄만 색상을 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집이 아니죠. 저장을 했고요. 데이터로 보게 되면 좀 확대를 해보죠. 처음에 이걸 그냥 열면은 당연히 데이터다 보니까 어떤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앞에는 잘 모르는 그런 데이터들이 적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트맵에 대한 메타 정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트맵이라든지 그다음에 JP JSP 파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들이요. 그 여기에 있는 다른 위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그쪽에 있는 뭐 파일들 방금 보여드렸던 JPG라든지 그 다음에 GIF라든지 그 그리고 PNG 파일이라는 이런 메타 정보들을 예전에는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학부 때는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정보를 알아야지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타 정보는 거의 이제 알려주지 않죠.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라이브러리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사실 몰라도 비트맵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 정도 바이트 정도 되는 50바이트 정도 되죠. 50바이트 비트맵이 좀 작은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정보가. 왜냐면 워낙 직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비트맵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뒤로 그 뒤로 아까 제가 썼던 65, 66, 67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파일로 존재를 하죠. 이 앞에 데이터를 제가 비트맵에서 이 앞에 데이터를 날려버리면 앞에 데이터를 날려버리면 아까 제가 썼던 데이터들이 여기 쭉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네. 이게 쭉 적혀 있죠. 제가 이거 컬러를 칠했으니까. 뒤에 요만큼이 더 가도 여기까지죠. 제가 이거를 다 칠했었나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보면은 그 아까 칠했던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제가 아까 빨간색, 그린, 레드를 색을 칠했어요. 블루로 색을 칠했죠.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색을 칠했죠. 그러면 데이터에는 CBA라는 값으로 실제로 남아 있어요. 이 데이터를 비트맵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비트맵 같은 경우는 영상을 거꾸로 이제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원본 영상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어떻게 세팅했죠? 색을 칠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앞에 제가 영상을 어떻게 했냐면 두 줄 위에를 한 줄 칠하고 밑에를 한 줄 칠하고 중간을 비워놨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모르는 저런 저기 아마 255, 255를 표현하는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상을 뒤에서부터 불러와요. 맨 뒤에서부터 영상을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은 맨 끝에서부터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여기가 이제 맨 밑에 줄부터 역순으로 데이터가 한 피셋씩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역순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20바이트. 그러니까 요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20바이트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보면은 60이에요. 왜냐면 한 픽셀당 한 한 픽셀당 3바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픽셀을 표현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요 한 줄이 밑에 맨 위에 한 줄이 될 거예요. 맨 뒷장에서 요렇게가 맨 윗줄에 한 줄이 되는 거지. 지금 맨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요게 60개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60바이트로 나오니까 요게 이제 비트맵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든 간에 그 포맷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정의하건 간에 어, 데이터 값으로 저장이 될 때는 파일에 저장이 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쉽게 이제 그런 화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근데 지금 뭐 비트맵이라든지 이미지화 되어 있는 영상들, 비트맵이라든지 이런 뭐 PNG라든지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화소가 어떤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그 맨 처음에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를 한번 값을 출력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뭐 특이한 거는 그 파이썬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 계획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계획 문자를 하지 말라는 거를 하나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쭉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같이 제가 여기서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어, 이미지, 네, 샘플 이미지가 있고요. 샘플 이미지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였던 이미지죠. 요 이미지는,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요것도, 네, 여기 방금 받은 걸로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본 걸로, 우리가. 이름을 바꾼 다음에 샘플로, 샘플 1로 할게요, 이름을. 샘플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이미지요. 방금 제가 만든 이미지는 두 줄로 되어 있던 요런 이미지고요. 요런 이미지를 샘플 1로 변경을 한 다음에 컬러로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예, 오픈CV 이제 데이터 넘파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배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 지금 칼라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이 배열에 어, 정보를 컬럼 정보들을 받아오는 게 요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까지 해가지고 얘가 이제 쉐이프라는 문을 이용하게 되면 걔가 가지고 있는 높이와 이 지금 행렬의 정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즈를. 그래서 행렬 사이즈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리턴형이 한 개잖아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몇 개에 따라서 배열 정보가 만약에 얘를 그냥 이걸 그냥 실행시켜 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 실행을 시키고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요것만 딱 실행이 안 되나요? 음, 제만은 딱 실행이 안 되나 봐요. 프린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컬럼 정보가 나와요. 지금 이게 제가 높이를 3으로 해서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는 세 개가 출력이 되죠. 이게 행렬로 3이 출력이 되면 세 가지 이제 열로 출력이 되면 그 열이 각각 여기로 여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턴형을 세 개씩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 여기가 지금 높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로가 되는 거고 이게 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돌려주면서 한번 쭉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우리 배열 접근하듯이 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픽셀당 접근하는 방법, 이게 뭐 3000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픽셀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3000 배열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겠다. RGB 값. 그러니까 이게 B, G, R이 되겠죠. BGR 값으로 출력을 해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미지 쇼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뭐 이미지는 거의 작아서 아까보다 더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미지 보는 건 IM쇼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출력하는 거를. 아까 앞에서는 제가 65라는 값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65라는 값을 넣어놓고 이미지화로 열게 되면은 그 65의 값으로 색상의 이게 뭐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이게 RGB에 만약에 R이라면 빨간색의 65 값을 빨간색을 표현할 거고 RGB가 아니라 뭐 그레이 스케일이었다 그러면 65에 대한 이제 회색 값을 출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여는 프로그램이 어 그 에디터 프로그램이라면 65 값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SCII 코드에서로 따지게 되면 A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65 값은 A라는 문자열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요거를 실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진짜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 보여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열게 되면 만약 이미지 파일이었다면 이미지 파일 기준으로 이미지 프로그램을 열게 됐다면 어떤 데이터는 색상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디터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그 데이터는 문자열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화소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자라든지 이미지가 아닌 거기에 실질적인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우리 마음대로 바꾼 다음에 다시 뭐 im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는 변경된 대로 저장이 되겠죠. 대신 뭐 그 앞에 있던 그런 메타 정보들, 비트맵이 가장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비트맵을 보였는데 비트맵 같은 어, 메타 정보들이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몰라도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 이제 좀 그런 정보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좀 영상 처리 책 같은 거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뭐 윈도우 그 C 프로그램에서 윈도우에서 그냥 진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려면 그 메타 정보들을 다 일일이 좀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트맵 같은 경우는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 뭐 값을 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어요. 많이 예전에 맨 초기에 영상 처리할 때는 모든 영상을 어떤 이미지를 보려면 이미지 파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트맵 메타 정보를 다 변경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비트맵 그 메타 정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보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근데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라이브러리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출력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샘플을 다시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행렬 이제 컬러 영상을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컬러 영상을 하나씩 이제 빼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컬러 영상만 블루 채널이라든지 그린 채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드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PPT 준비하는 게 자체가 이제 좀 C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요게 아마 그 C 쪽에 있는 건데 함수인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함수도 제가 파이썬에서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이건 보시라고 놔둔 거고요. 그 제가 그 우리 MP 그러니까 럼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럼파이에 있는 수준에서의 행렬을 이제 동작하는 것들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 저거를 분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제 채널 분리하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썬 제공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하나의 채널을 뭐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쓰는 방법이 뭐 어, 행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행렬을 모든 거를 다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그 C나 뭐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죠. 그래서 요 지금 콜로니를 쓰게 되면 그 행렬을 뭐 여기가 3 곱하기 아까 3 곱하기 20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쓰는데 맨 뒤에만 요거 행렬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C에서는 요런 구조를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요런 구조를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이런 어떤 이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함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뭐 파이썬에서는 그냥 쉽게 이 앞에 행렬들 원래 우리가 뒤에 행렬을 뽑아내는 건 쉽지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 건 쉽지만 앞에 있는 값들을 다 쓰면서 맨 마지막 값 뭐 하나씩을 빼어가는 배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2차원 배열로 그린다 그러면 3차원 배열은 제가 뭐 그리기가 너무 난해하니까 3차원 배열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그려야 되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거를 뭐 행렬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 3차원 별로 그냥 그려보죠. 예. 아마 행렬 3차원 별의 행렬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좀 나름 좀 그려보는데 상당히 제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마우스로 좀 그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이 이제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뭐 R, G, B RGB라고 썼네요. RGB라고 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맨 뒷줄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중간 줄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요 맨 앞줄에 있는 요 데이터만 빼오는 게 실제로 C에서는 편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포문을 돌린다고 치더라도 요 데이터만 빼오기 위해서 아니면은 요 데이터만 빼오기 위해서 무조건 포문을 돌려야겠죠? 그 대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요렇게만 쓰면 콜로니하고 콤마 치고 여기를 1만 치면 이런 식으로 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빼오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한번 뭐 실험을 실습을 해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당연히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냥 실제로 그 C를 짠다 그러면 포문을 썼어야겠죠. 네. 여기 한 줄을 빼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을 다 써주기 위해서는 포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파이썬에서는 행렬을 가져오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습을 해보면 F이라는 영상이고요. 원본 영상은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이죠. 사과 모양을 한번 제가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 원본 영상을 가지고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앞에 뭔가 도는 게 있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이렇게 영상 3개가 나와요. 영상이 좀 커가지고 저거 하긴 한데 이거 일단 처음 거부터
코드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원본 이미지를 제가 변경을 하면은 이쪽에서 변경이 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변경이 되네요. 보면은 요 첫 번째 싱글이라는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수를 레이저 포인트가 좋겠네요.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보여드리는 게 안 되네. 네. 어쨌든 요거 같은 여기다 칠하면 된다. 여기서 펜을 써야겠다. 네. 네,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뭔가를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미지 같은 요렇게 이제 이미지를 제가 불러온 거고요. 아까 애플 이미지를 불러왔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배열 한 개만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RGB 중에서, BGR 중에서 제가 R값만 가져와 본 거예요. R값만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인데 좀 그레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RGB의 3개의 화소 중에서 한 개의 화소만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쵸. 레드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진하게 있냐에 따라서 그 색상이 이제, 어, 검게 보일 거고요. 그쵸? 아, 레드에 대한 색상의 값이 얼마나 낮으면 검게 보일 거고요. 레드의 색상이 이제 높으면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레드의 색상이 높은 부분은 흰색이에요. 왜 이거 여기 부분이 흰색이냐면 우리가 다 블루도 다 흰색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린도 다 높은 값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빛의 삼원색에 따라서. 그 대신 어, 얘들을 표현하는 값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좀 이따가 값을 한번 바꿔가면서 BGR 값을 다 한 번씩 뽑아보면 되겠죠. 지금 이 값은 네, 그렇죠. BGR 값을 하나씩 다 뽑아보면서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개를 우리가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이제 RGB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코드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두 코드를 썼는데 두 코드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색을 반전한 거죠. 얘가 B고요. 블루고요. 얘가 레드예요. 그래서 채널을 변경할 채널 하나 제가 여기 좀 복사하는 걸 요거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미지 영상을 하나 있고 그냥 A는 이게 만약 이미지로 파일이라고 할게요. A라고 쓰지 않고 img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mg 요 코드처럼 org를 써야겠네요. 원본 영상이 있다고 치면 원본 영상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요 넣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소만 넣어주는 거예요. 주소만 넣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얘의 값을 제가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한테도 영향이 옵니다. 왜냐면 우리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런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이렇게 막 낙서를 하고 IM쇼를 하면 얘도 요게 IM쇼가 될 거고 얘도 얘를 IM쇼해도 요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copy라는 명령어는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org라는 파일이 되는 거고요. 얘는 img1이라는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낙서를 한다고 해도 이쪽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그런 다른 공간에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 변경해요. 뭐냐면 얘는 레드 값을 블루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할 이번에는 레드에는 블루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블루에는 레드를 넣어주고 그러면 색이 바뀌었겠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과에서 빨간색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출력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낙서를 여기다 했는데 요 뒤에다가 지금 제가 이걸 이것저것 썼네요. 이거를 이쪽을 보면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제가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에다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반대 옆에 번에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좀 가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ORG라는 원본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 제가 뭐 IMG라는 죄송합니다. 좀 마이크도 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네요. 예. IMG라는 배열에다가 어떤 그 변수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ORG를 놓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로 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주소를 넣어주는 건데 여기 이제 주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ORG에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를 낙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IMC 하면 당연히 요게 나올 거고요. 근데 요 주소를 넣어줬기 때문에 얘를 저거 해도 IMC를 해도 당연히 그 똑같은 이미지가 이제 나오겠죠. 얘가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100번지라 그러면은 얘는 100번지 주소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카피 명령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아예 다른 메모리 공간에다가 img라는 공간에 얘는 뭐 1000번지가 되겠죠. 1000번지의 값을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라 얘한테 제가 아무리 낙서를 하더라도 얘한테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제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원본 영상이 이제 B에 해당되는 배열이랑 여기가 레드에 해당되는 영상에 B에 해당되는 영상에는 어, 레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드에 해당되는 배열에는 블루를 넣어줘 봤어요. 그러니까 색을 반전시켜 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원본 사과 대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이 다 파란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이 다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사과 색상이 완전히 다른 색상이 돼버렸죠. 예,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소에 접근하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이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레드 이미지에다가는 원본 영상 레드 이미지에다가는 255 값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모든 원래 빨간색을 표현하는 모든 애들이 이제 값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원본 사진 대비해가지고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창을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사과가 되게 진한 사과로 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해 보면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해보면서 여기를 얘만 출력, 이번에는 G만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린 값은 상대적으로 사과에서는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린 값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더 진하게 그린 값은 더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블루 값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블루 값도 예, 많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아까 어, 다시 이게 이제 그 레드 값이죠. 빨간색 값을 표현하는 값은 빨간색은 아까 대비 그 파란색이나 그 녹색에 대비해서 빨간색 값이 좀 더 밝죠. 그렇다는 얘기는 빨간색을 표현하는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도 250으로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를 0으로 넣는다 그러면 빨간색 값이 다 죽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까지도 여기는 이제 250, 255, 255, 255를 표현하는 값인데 여기서 빨간색 값이 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흰색을 표현하는 값에서는 당연히 그 그린이랑 그다음 파란색 색깔만 합성된 색깔. 그래서 요게 그좀 옅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빨간색 값은 이제 200, 0으로라는 값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레드 색깔은 전체를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반대로 요걸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얘만 블루만 우리가 한번 제거해 보면 제가 블루만 0으로 변경을 해보면 블루는 사실상 사과 색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 사과는 나오지만 좀 다르죠. 블루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 노란색으로 좀 변경되는. 왜냐면 그린이랑 빨간색이 합쳐지면서 예, 블루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화소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행시켜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이거를 좀 가리고 해가지고 좀 말로만 했는데 한번 더 했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쓴다. 나중에 한번 더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깊이 이제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에서 BMP 파일이라든지 JPG라든지 그다음에 PNG 파일들을 이제 오픈시브에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어, 제공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은 여러 가지 오픈시브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모두 이제 함수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이미지들을 불러오면 앞에 있는 메타데이터는 다 제거 상태에서 행렬 구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상태 정보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C에서는 당연히 그 디버깅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개별로 실행이 되고 그 정보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개별로 실행시키면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존재를 합니다. 칼라, 이미지 뭐 이렇게 싹스해서 뭐 맥스, 뭐고 뭐런 이런 쉐이프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이거 점을 찍어서 이렇게 뭐 쉐이프 아까 맨 처음에 여기는 없어졌네요. 네,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존재하기 때문에 보면은 요 정보들을 읽어보면 예, 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네, 이런 정보들이 다 적정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이즈라든지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어레이 정보 같은 거 보면 채널 1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채널 1, 뭐 이런 정보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그 정보들을 디버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든지 간에 메타 정보는 메타 정보대로 싹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든 데이터대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데이터만 수정하면 되고 메타 정보는 굳이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모든 건 다 행렬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연산을 하거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많이 가다 보면 메타 정보만이 아니라 그냥 행렬로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해요. 행렬로도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그래서 영상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인트나 플롯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바이트 이제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바이트라든가 캐릭터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미가공 상태의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 정보는 없고 데이터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러오는 그런 이미지 파일 처리라는 이런 내용들로 한번 또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거 이미지를 파일 처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imRead랑 imWrite라는 요 함수들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그 앞에 장에서는
그 앞에 요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함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요 값에 우리가 컬러 영상 받아오는 거 중에서 디폴트가 무조건 컬러로 돼 있어요. 디폴트가 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넣지 않으면 어떤 영상이든 간에 컬러로 가지고 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레이 영상을 컬러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레이 영상이 메타 정보가 돼 있다 그러면 컬러로 가지고 오더라도 그냥 그건 그레이 영상으로 표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컬러로 디폴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안 쓰셔도 이미지를 리드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그런 옵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옵션들 중에서 거의 뭐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겠죠. 뭐 컬러 아니면 그레이 영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뭐 타입을 뭐 반환한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IM 라이트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정보들에서 컬러의 이미지를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건 뭐 당장 이미지는 그냥 크게 라이트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이미지의 그런 해상력이나 해상도를 올려주는 그런 옵션들인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를 파일로 한번 저장해보는 코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파일로 만들어 보는 코드고요. 아까 샘플, 이것도 그냥 샘플 1로 변경해 볼까요? 예, 보고 있던 걸로 한번 변경을 해서 우리 원래 봤던 거니까 봤던 걸로 보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도 그냥 샘플로 할게요.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미지는 이렇게 지금 좀 이동도 하기 힘드네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보여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이미지 자체는 실제로 제가 네모 박스를 칠해 놓은 이미지고요. 여기 있는 요 검은색 색상은 검은색은 아니고요. 65, 65, 65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값을 넣어드린 것처럼 65, 65, 65 값을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요 흰색은 당연히 255, 255 값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요거를 로드를 한 다음에 그래 영상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 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어, 그 이거의 값을 뭐 글의 영상 같은 경우는 PPT로 들어와서 다시 글의 영상을 좀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255, 255가 있다고 치면 글씨 잘못 썼네요. 네, 255 BGR이 255 왜 이렇게 잘못 쓰죠? 255 255 255 있다고 치면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의 값의 평균 값이 그레이 영상으로 바뀌어서 하나의 픽셀, 하나의 화소에 여기에 255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65를 써놨다면 요걸 평균이니까 여기는 화소는 그레이 영상은 65 하나로 3개짜리 화소를 3000 행렬을 2000 행렬로 변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칼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3000 화소기 때문에 얘는 그 2차원 화소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행렬로 그레이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뽑아보면 그레이 영상을 뽑아보면 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뒤에는 1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밖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값을 저장하겠다. 근데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으로도 한번 봐야 되니까 출력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일로도 저장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획 문자를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면 얘는 계획 문자가 들어있는 애기 때문에 계획이 될 거고 뭐 파일 시스템에는 당연히 계획 문자를 넣어줘야지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닫고 이미지를 한번 출력하는 그래서 이미지는 출력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값을 열어보면 아까 그 네모값 65 이거는
BGR에서 볼 때는 65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 그레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제가 칼라 영상으로는 출력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몇 가지 값이 지금 두 가지 값이 혼돈해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얘를 파일로 저장한 거를 여기 있네요. 실제로 파일로도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가서 보면은 요거 가서 보는 건 좀 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PPT에서 말씀드렸던 플롯 인트형은 아니고 캐릭터형으로 저장한 거죠. 이게 이 하나 자체가 캐릭터 하나죠. 225를 쓰게 되면 캐릭터 하나, 둘, 세 개의 바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계획 문자까지 해서 하나의 픽셀을 저장하고 해서 네 개의 바이트를 저장한 거고 만약에 인트형, 4바이트짜리 인트형으로 저장된다 그러면 32비트짜리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저걸로 열면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를 요거를 빼올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올 때 어떤 형태로 가지고 나올 거냐 데이터를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되면 요런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해 놓고 요런 데이터를 막상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이미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파일 이렇게 존재하는 어, 파일은 사실상 저기한테는 이미지를 여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열 수가 없겠죠. 왜냐면 메타 정보도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뭘 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있죠. 앞에 메타 정보들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있지만 얘를 불러와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미지화 만들어서 이런 불러지는 작업들을 또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의 좀 장점을 보면은 아까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메타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실습을 통해서 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불러올 건지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엑셀 파일 엑셀로도 이제 행렬을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그 쓰게 되면 음,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닌데 파이썬은 워낙 그런 자료들을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요 엑셀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서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파이참에서 우리가 파일에서 세팅즈에 가보면 우리 그때 이미지 추가하는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걸 다 해봤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아까 제가 PPT에 있는 것들 요거 두 개, 요거랑 요 판다즈랑 그 다음에 XLRD라는 거를 추가해 주시면 어, 우리가 엑셀 파일도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 라이트 하는 거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고요. 저는 리드만 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만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예, 없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코드를
코드를 이렇게 해놓고 엑셀 파일이 존재하죠. 여기 열어보면 엑셀로 열리네요.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엑셀로 당연히 열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제가 넣어놨어요. 엑셀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거의 비슷하겠죠. 제가 영상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우리가 불러와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볼게요. 어, 엑셀은 그 다음에 행렬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 세로 정보들만 가지고 오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추가를 했어요. PD라는 판다스라는 지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PD라는 이름을 넣고 넘파이라는 것도 좀 추가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넘파이 제로로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엑셀 파일을 리드해 보면 당연히 행렬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높이와 가로와 세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이 가로와 세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똑같이 빈 공간에 넘파이를 하나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얘는 얘만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기까지 이 두 개까지 그냥 실행을 시켜보서 보면 아니 정보들이 그대로 살아있네. 데이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데이터들로 보여요. 이것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로딩되는 뷰를 로딩하는 시간이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 정보는 실습을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려 그러면 요 이미지다 보니까 얘는 행렬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 쇼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실습하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 중에 엑셀에서 이제 행렬을 엑셀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판다스라는 정보를 가져와 있죠. 걔한테 값을 하나의 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엑셀 같은 경우는 좀 문단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게 그 쉘마다 이제 밑에 이제 그런 쉘그 뭐라 그러죠? 엑셀에서의 여기 밑에 시트, 예, 시트들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A, B나 요거 좌표로 돼 있는데 전 요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시트 정보도 안 넣어도 시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시트 정보도 안 넣어줘도 되고 뭐 이것도 안 넣어도 그냥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하나씩 가져온 거고요. 그거를 그 우리 numpy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행렬 공간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쭉쭉쭉 넣었어요. 쭉쭉쭉 넣어 놓으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보이진 않지만 행렬로 19 곱하기 9라는 크기의 예,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IM쇼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얘도 좀 작아서 이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위쪽에 여기 됐다.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 엑셀 크기의 이미지를 좀 작게 만들었더니만 요거는 좀 큰 걸로 한번 나중에 바꿔서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거고 요거 값을 한번 바꿔서 그레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레이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요 코드가 자체가 그레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numpy라는 행렬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imshow라는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 보면 값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 그 대신 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가 어떤 그레이 영상인지 아니면 컬러 영상인지 이런 정보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가로 세로의 길이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엑셀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파이썬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실습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요 실습은 제가 파이썬을 위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본 거고요. 파이썬이기 때문에 엑셀을 리드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만약에 쉬웠다면은 그 라이브러리 하는 것보다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난소 채우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난소 채우는 코드는 행렬에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다가 이제 그 난수만 넣는 거 이제 각 픽셀을 어떻게 난수는 나중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알아두면 되시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난수를 쓰는 그런 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난수를 만들어주는 그 함수는 뭐 많이 있지만 그 우리는 그 CV 그러니까 오픈 CV에서 제공되는 난수 만들어주는 명령어 RAMDM이라는 요 랜덤을 표현하는 뭐 함수명이겠죠. 그래서 랜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요 이미지에다가 난수를 표현하는데 요거는 PPT로 봐도 되겠죠.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함수로 이제 그 numPy에다가 원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원즈는 그 모든 행렬의 1 값으로 다 표현이 된 거죠. 뭐 어쨌든 제로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이제 값을 바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요 지금 여기 그 제가 요거는 저기 그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 ORG 그 오픈CV ORG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 요 함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에 대한 사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이썬 사용법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다가 값을 그냥 0부터 어떤 맥스 값까지죠. 로우 값부터 높은 하이 값까지 늘어나는데 255를 그냥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 요게 B의 BGR 중에 B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0부터 255를 써주는데 이거를 행렬로 넣어줘야겠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생렬로 3개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3개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RGB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는 랜덤 값이 여기 이미지 값을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M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랜덤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다른 거를 만들려고 할 때, 랜덤을 만들려고 할 때,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랜덤 값을 만들어서 제가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랜덤으로 싹 다 칠한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것에서 많이 활용될 거예요. 랜덤 값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예, 랜덤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제가 좀 영상을 만들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되게 길어진 것도 있어요. 영상 앞에 저는 이제 끊지 않고 바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아까 화면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다 가려져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고 좀 시간 끌린 것도 있고 생각보다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